자, 지금 19문제를 줬는데 그 중에 이제 내가 메일을 아직 안 보냈잖아, 그지? 네. 메일로 몇 번을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 쭉 명단 알려줄 거고요. 그러면 자기가 푼 문제를 여기다가 스캔 떠서 올리면 돼요. 스캐너. 찍어서 올려. 스캔 뜨기 힘들면 나한테 오세요. 스캔을 그냥 사진 찍어도 돼. 사진 찍어도 상관없어. 볼 수만 있게. 그래서 메일 보내줄 때 언제까지 하라고 안내를 해줄 거니까 그때까지 하면 되고, 그렇다고 그 한 문제만 풀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숙제 검사도 할 거니까 숙제는 숙제대로 하되 자기 정한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풀어서 여기 게시판에 올려라. 그러면은 일반 물리학과 다를 바가 없네. 문제 수가 똑같은 거야. 한 문제 적다. 아니 이득. 자, 그 다음에 아, 게이득이네. 아, 그렇네. 패션이 있긴 있는데 괜찮아. 영어로 된 소주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무슨 상관이야? 저기 숫자만 읽을 거 아니야? 솔루션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영어로 돼 있어서. 그리고 지난 학기랑 마찬가지로 숙제 검사는 뭐 뭔 소리? 저지. 꽤 깨진 소리 났어. 아니,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럼. 나 이거 우와. 이거는 거의 다 한 번 맞아. 50%는 10년 늙었구나. KBS가 안 맞아. 50분 만에 10년 늘었다. 근데 상대되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얘는 한 120살까지 할 거라서 왜 8쪽부터야? 소희지가 잘못 적혔나 봐. 16부터 해야 될걸? 그럼. 스테이플러? 아, 8쪽부터 맞을걸? 와우. 요정 거의 MC. MC가 누구야? 아니. 부? 스테이플러. 야야야야, 가만 있어봐라. 자,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돼. 이거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돼. 물이 거. 쓰게.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도선이 회전하는 경우예요. 회전하는 경우. 우와.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유도 기전력, 이건 유도 기전력만 구합시다. 유도 기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처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볼, 아니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할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장 방향이랑 이 면적 벡터 방향이 나란하게 요렇게 하는 게 좀 계산이 좀 쉬워서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그 그림처럼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 면의 면적 벡터 방향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랑 이쪽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정할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면적 벡터 방향을 이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좀 편하겠죠, 그죠? 처음부터 마이너스 붙여서 하는 거보다, 그죠? 이렇게 하기 편하겠죠, 그죠? 자, 처음에 t = 0일 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 면적 벡터하고 면적 벡터의 방향이랑 자기장 방향이 어떤 각을 이루게 되겠지, 그죠? 이게 돌아갔을 때 그림이 별로 안 좋은 그림, 헷갈리는 그림.
이렇게 있다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볼게요. 세타만큼 돌아가게 되면 자기장 방향은 그대로인데 면적 벡터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면적 벡터가 이제 면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사이의 각도가 세타다 이 말이야. 그럼 이때의 자속은 자기적 선속은 자기장의 크기는 b고 면적은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면적은 a,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벡터 내적이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타가 세타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장 이 방향이라고 했을 때 면적 벡터가 처음엔 이 방향이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바뀐 거야. 이게 t = 0일 때 면적 벡터 방향이고 t 초 후에 면적 벡터 방향이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벡터 내적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세타가 뭐야? 세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세타는 오메가 t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일정한 각속도라면. 그래서 이제 기전력의 크기를 패러데이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거를 t로 미분하는 거죠. 요거를 t로 미분하는데 요 앞에는 다 상수고 요 세타가 오메가 t니까 그죠? t로 미분해주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오메가 b a b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변해요? 사인 함수 형태로 변하는 거죠. 그게 이거잖아. 여기 지금 전기 들어오는 거. 우리가 쓰는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교류인 이유가 실제 발전소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게 교류 전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직류 전기는 보내기가 나빠요. 보내기가 이 생산한 전기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손실이 너무 커서 교류를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이제 교류 전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거기서 이제 이런 교류 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그 기전력의 크기가 되는 거죠. 최대값. 기전력의 최대값이.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각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전력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면적이 크면 커지고 자기장이 세면 커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유도 전기장. 자, 지금까지는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경우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기장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이 다섯 번째는 반대로 다른 거는 다 안 변하는데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자기장의 크기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원형 모양의 고리가 있고요. 당연히 도체로 되어 있는 고리고요. 거기에 이제 갈바노미터, 검유계를 하나 연결해놓고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원형 고리를 통과하는 솔레노이드가 하나 있고, 이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여기 DIDT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DIDT가 0이 아닌, 그러니까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DIDT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점점 커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요 원형 고리의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렌츠의 법칙으로 짜줘보면 돼요. 지금 이 도선이 감긴 모양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맞죠?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이 표시되는 거죠. 그죠? 이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만약에 전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되면 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죠? 이 공식을 했었잖아요. 그죠?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이제 기억해야 될 거야.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기 때문에 자기장이 세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고리에서 보면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속이 증가하는 거지. 이제 자기장이 세졌으니까. 면적은 그대로지만 자기장이 세졌으니까. 그럼 이제 이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니까 얘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똑같이 따질 수가 있다. 잘 이해하네요? 자기장이 이 방향이야,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자기장이 이 방향인데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자기장이 세지게 되고 그러면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도록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전류 반대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경우든 렌츠의 법칙으로 유도전류의 방향을 일단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이제 구하려면 패러데이 법칙을 써야 되는데 유도 기전력이 패러데이 법칙 써주면 이 식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계산할 때 자속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속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야, 그죠?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장 방향이랑 면적 벡터 방향이 나란히니까 그냥 BA라고 할 수가 있고, 그죠? 여기서 A는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A는 어떤 거야? 여기서 말하는 A는 요 고리의 면적이에요? 아니면 여기의 면적이에요? 우리의 면적. 고리의 면적? 요 바깥쪽에서는 자기장이 있어 없어? 그렇죠, 그죠? 솔레노이드에서는 그 내부에만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자속이 0이야. 면적은 있지만 자기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고리고요, 이게 솔레노이드야.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밖에 자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자속을 계산할 때 요 바깥쪽은 0이 된다는 거예요. 자속이. B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는 실제로 자기장이 있는, 자기장이 지나가는 부분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면적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거야.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해. 이 자기장의 시간 변화에 의해서도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기장의 시간 변화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즉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전기장이 만들어졌다. 전기장, 그러니까 그 전기차를 전기장으로부터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유도 기전력이 생겨요.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이 요 영역에 맞는 거야. 반지름이 R인 원형 그 안에서만 자기장이 있고 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야. 지금.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에
유도기전력을 계산해 주는데 이 경우에 이제 유도기전력을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구할 거예요. 요 원 내부하고 바깥쪽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내부 해설을 먼저 계산해 보면 내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이 내부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이 내부에 대해서 유도기전력은 여기 자속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속은 자기장 B에다가 요 면적 파이 R 제곱. 요게 되는데 이제 다른 건 일정한데 이제 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dBdt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린 거란 말이죠. 한 바퀴 돌렸을 때의 기전력이야. 기전력. 일부분의 기전력이 아니라 이 전체 기전력, 전체 유도 기전력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은 이제 기전력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이 경우에 만약에 이게 양수라고 하면 유도전류의 방향을 한번 따져볼게요. 유도전류 방향. 이게 양수란 얘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류를 흘려야 됩니다. 유도전류 방향이 이 방향으로. 근데 지금 여기 전류가 흐르냐? 지금 이 점선으로 표시한 원에는 뭐가 있는 거야?